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장을 함께 살펴보고요. 저희가 삼성전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21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3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아래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다우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혼재서였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에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뭐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폐량 자체가 많아서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여지가 큰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경제의 어떤 회복보다는 어떻게 보면 버블의 위험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미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에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우와 나스닥을 크게 상승하지 못하게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 지수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미국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우려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제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한 뭐 이유는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사실은 반도체에 어떤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힘차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도 업종이 필요한데요. 주도 업종 중에서도 규모도 커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런 종목이나 업종이 사실은 지금 반도체 업종이 가장 적절한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지 못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실망을 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해 아무래도 내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되는 날이기 때문에 만기를 앞두고 관망세가 또 짙어지는 상황이죠. 결국은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다 보니까요.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뭐 크게 그렇게 뭐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또 하락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더 크게 상승하기도 어려운 관망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곧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우리가 과연 염려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위험이 큰지 잘 살펴보면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증시 방향에 대해서 더욱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대비해서 800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관망세가 짙어지다 보니까 오늘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랑이 식은 동학개미라는 지금 기사 제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순매수 1위에서 순매도 1위로라는 지금 제목이 붙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달 들어 거의 7,600억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개인들의 이러한 매물을 외국인들이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개미들의 삼성전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압도적인 개인 순매수 1위였던 삼성전자가 이달 들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빠지고 순매도 1위로 올라섰다.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내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로 1위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은 6일 거래일간 삼성전자를 총 7,600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뭐 5월 달까지죠. 매월 압도적인 개인 순매수 1위로 지금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왔는데 뭐 최근에 올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보고서가 지금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부 개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익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을 팔아서요, 대신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종에 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사실 투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어떤 점이 어렵냐면 아무래도 이제 돈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욕심도 생길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려는 그러한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뭐 당연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제 뭐 위험 관리를 잘하면 기대 수익률만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렇게 종종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뭐랄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뭐 누구나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굉장히 많이 사실 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계속해서 지금 횡보하는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지겨운 거죠. 사실 주식 투자는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펙터클하지 않고 주식 투자는 사실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 지루함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성공과 실패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위험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이제 바뀌는 거죠. 위험률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 이제 지겨움을 이제 견디지 못하면 내가 추가 수익을 위해서 이제 당연히 변동성을 이용하게 되는데 변동성을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경험이 없다든지 그리고 어떤 무리하게 수익률을 높이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위험이 고스란히 사실은 계좌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면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지루한 모습이죠. 지루한 모습이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꿋꿋하게 사모으자, 사자, 내일도 사자, 내일 모레도 사자,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뭐 안정적인 뭐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뭐 꾸준하게 재테크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과연 삼성전자만큼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주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점은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 삼성전자의 개별 주식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해버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 사실은 삼성전자 외에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덜 힘든 거죠.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해보면 어떨 때가 제일 힘드냐면 남들이 다 크게 손실이 없는데 혼자만 손실이 크게 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개인들이나 초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이유가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사실은 주식이 하락하면 힘들죠. 주식을 투자한 주식이 하락을 하면 힘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그냥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락한다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그만큼 반도체 업종의 어떤 규모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횡보를 쭉 하면서
사실은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점점 이탈하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지루한 장세가 예상이 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들이는 게 좀 적절하고 뭐랄까 우리가 좀 안전한 투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 모으는 것은 최고의 수익률이라든지 최선의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상식적인 안정적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겹지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2분기보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매 관점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삼성전자를 뭐 계속해서 사는 게 누가 못하냐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전 투자죠,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관점, 어떤 주식을 계속 꾸준히 사 모아가는 관점이 그것이 과연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사실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사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그리고 결국은 저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큰 수익금으로 돌아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지겨움, 지루함을 이겨내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